마켓 스탠바이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신일섭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속보가 우리한테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몇 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8시 49분에 나온 거 보니까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랑 멕시코는 이게 사실 트럼프 일기 때 만들어진 건데 USMCA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나프타를 대체한 그런 이 북미 협정이죠. 이건데 이 멤버들한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통로를 막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얘기도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 이제 트럼프발 관세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앞서 전해드리고 이제 바로 오늘 시장 어떻게들 준비하고 계신지 탑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밸류업 지수 관련된 얘기인데 이전에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출범을 했을 때 이제 편입 종목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당장은 빠지는 종목이 없고요. 추가되는 종목만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 예상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 통신주가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죠. 그리고 은행주 중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신규 편입될 것으로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밸류업 공시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자금 집행 개시 이후에는 한 3천억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밸류업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신규 편입 예상 종목군에 대한 수급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신주와 은행주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두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계획이 내일 승인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우가 한국에 도착하면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시추 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에는 한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거래 관련해서는 대장격 종목이라고 하면 역시 한국가스공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은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계기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개별주 중에서는 화성밸브가 또 관련주로 묶여 있죠. 그래서 가스전 관련주 그리고 원전 모멘텀까지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눌림이 있을 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은 금통위 관련된 얘기인데 목요일이죠.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올해 금리 추가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안정이 외국인 수급 개선에는 필수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 초에 강한 인하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일단 좀 꺾여줘야 외국인이 좀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예상 사이클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지 않겠다라는 신호가 원달러 환율 강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만회시킬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외국인 수급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내년에 인하 컨센서스가 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시장에는 우호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통위에 대한 결과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팀장님은 밸류업 리밸런싱 관련 종목군들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된 모멘텀 이와 함께 금통위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선주 3인방 중 효성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살짝 조정을 받았고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이 3대 장이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해저 케이블 규칙을 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산 케이블 사용 제한 움직임, 결국 한국 전선 쪽으로 낙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을 했고요. 이 전선주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둔 한 달을 앞둔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밑에서 몇백 %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시프트업의 급등입니다.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7관왕을 하고도 마지막 대상을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에게 넘겨줘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에는 세계 무대로 갑니다. 더 게임 어워즈. 지금 연말을 앞두고 연기 대상, 연예 대상, 가요 대상 쭉 하겠죠. 자, 게임에서도 이제 종지부를 찍는 아주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최고상인 올해의 게임상 고티죠. 이것을 비롯한 29개 부문의 수상 후보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시상식이 열리는데 스텔라 블레이드가 지금 유일하게 한국 게임 중에서 2개 부문의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고티는 아니지만 액션 게임상이랑 음악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 넷마블에 넘겨준 아쉬움을 여기서 달랠 수 있을지 아주 기추가 주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삼정 펄프입니다. 자, 삼정 펄프. 우리가 굉장히 그 소외주 거래량이 없고 종이 테마로 어떤 그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주식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고려아연과 알테오젠. 정말 뜨거웠던 종목들이죠. 이거 두 개를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익 실현을 하는 정말 투자의 귀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본업을 추월해버렸습니다. 2019년부터 알테오젠을 매입을 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직 뜨기도 전인데요. 9월 말 기준으로 무려 620억 원어치를 보유했는데 평가 이익만 43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본업으로 펄프로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의 귀재들이 몇몇 있거든요. 옛날에 또 다른 종목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떤 양날의 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고려아연 알테오전으로 기가 막힌 투자를 해서 삼정펄프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선주들 급등한 배경이 굉장히 그 부분이었군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력 업종 중에서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 전선주도 이제 역시 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